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음,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강신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짧게 간략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신주 선생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많은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런 통찰력, 그리고 강신주 선생님 보시면 사실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기보다 가슴으로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신주 선생님의 아낌의 인문학에서 나왔던 그 강의를 가지고 제가 요약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제목이 고통이 먼저 오고 행복은 나중에 온다 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저는 강신주 선생님을 표현할 때 항상 뇌생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가 굉장히 섹시하다.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섹시함을 가지신 강신주 선생님이 아니실까.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이때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는 강의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게 알 길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꼭 만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강의에서 강신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의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른 흐름 속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짧게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길게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는 것을 저는 좀 나의 기준이 잡혀 있을 때 길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의 기준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짧게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접목을 시켜 봤을 때 내 안에 길게 보는 기준이 있고 그 후에 세상의 흐름을 타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안에서 정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 안에 길게 보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기준점, 길게 보는 기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강신주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짧게 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1년 안에 얼마를 벌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짧게 보고 아이를 키운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학교에서 1학년 동안 1등 목표, 대학에서 4년 동안 장학금 목표.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노벨상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길게 보고 이 아이의 인생을 길게 보고 어, 우리가 그 공부하는 것을 인생 공부를 한다고 시킨다면 어, 이렇게 목표가 뭐 장학금의 목표, 1등 목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별을 쳐놨어요, 별. 굉장히 가슴에 팍 와닿아서 별을 쳐놨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많은 철학책과 인문학책,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강신주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사랑과 자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을 들으면 정말 100번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난다 라고 써놨는데요. 과연 저만 그럴까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의 철학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불교 철학의 핵심은 고통이다. 모든 종교,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는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자, 왜 갈까요? 그게 맞는 이야기니까. 이게 포인트죠. 자, 왜 갈까? 이게 맞는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된다. 60대, 70대가 되어서 늦게. 그런데 70살과 80살이 되어서 알면 뭐 하겠는가? 그렇기에 인생 끝자락의 깨우침을 미리 공부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 고이다. 들어가기 전에 김선우 시인의 시를 하나 읽을 것이다. 이 시 정말 진짜 가슴을 콱콱 울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자, 김선우 지음이고요.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이게 진짜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웃는데 울음 뒤에 우리가 웃음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요.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요. 자, 사랑의 노동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면 사랑하는 일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요. 그리고 강신주 선생님이 덧붙여서 이야기하신 거는 시의 좋은 점이 가슴으로 들어와서 머리로 올라가는 것. 또 인문학 철학은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도 정말 멋있죠. 그래서 제가 별표 땡땡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시고 가슴으로 들어와서 머리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다시 제가 쓴 강의를 요약한 거를 읽어보자면 자, 시는 이렇게 네 줄이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제일 첫 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 좀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태어난 순간 고통스러운 인간의 시작이다. 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배고픔이 올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만인데 우린 태어났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봐야 한다. 자, 병원에서 운다. 얼마나 놀라서에서 10달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말이다. 일단 시력부터 뱃속에서 자극적이지 않게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냄새도 강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갓 태어난 병원에서 아기가 마주하는 것은 병원의 강력한 소독약 냄새, 강한 빛 등 아주 자극적이다. 아이는 운다. 생은 웃음이 아닌 울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줄 알지만 사실 고통의 시작과 함께 인생은 시작된다. 그리고 익숙한 엄마의 품으로 가게 된다. 아기는 곧 익숙한 엄마의 심장 박동의 리듬을 듣고 안정감을 되찾는다. 이 순서를 기억하라. 감정의 순서. 고통이 먼저 오고 행복은 나중에 온다.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배운다는 것. 이것은 참 힘든 말이다. 자, 다시 불교의 철학으로 돌아와 보자. 시작은 태어남이고 이것은 고통, 외로움, 낯섦이다. 태어남, 이꼴, 고통, 외로움, 낯섦.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막간의 실습이 나옵니다. 자, 나의 넓적다리 때리기. 자,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만큼 후려쳐보자. 한번 쳐보세요. 살아있다는 건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다. 제 문제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삶의 전제는 고통이다. 그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인생을 왜 살까? 자, 왜 살까요? 바로 이것도 별표 땡땡인데 고통이 완화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거 화면 크게 하는 법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조금 크게 해서 보고 싶은데 제가 약간 컴맹이라 자 우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작아도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해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를 좀 크게 해볼까요? 일단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해서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일단 앞부분은 다 맞고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났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좀 크게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다. 발행하지 않고 이대로 봐볼까요? 자, 살아있으니까 배고프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 삶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행복.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다. 자, 배고픔을 살펴볼게요. 배고프면 어떻게 되나? 음식을 먹어야 된다. 고독할 땐 어떠한가? 고독해서 홀로 산책을 한다.
홀로 산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는 더 고독해 보인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아이고, 이게 뭐예요? 까- 진짜. 홀로 산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는 더 고독해 보인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의 고독을 완화시켜주는 바람, 구름, 꽃, 풀이 있다. 이 말 좋죠? 음. 오히려 풍성하다. 저도 이 말에 진짜 동의해요.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풍성한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저 네 명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도 별표를 쳐놨는데,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자, 희망이 있을 때, hope. 자,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음, 그래서 제가 우울증이 걸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비유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제가 덧붙여서 써놨었는데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다. 살아만 있으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삶의 진정한 묘미는 고통을 완화하는 즐거움인 것이다. 그러나 고통의 완화만 있을 뿐 영원한 해결책은 없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우시다면, 어, 저는 이걸 보고 사실 아, 그래? 하고 저는 사실 수용한 게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이 말이. 왜 계속 고통스러워야 해? 어, 이런 생각이 저는 올라왔고, 물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 원래 인생은 고통이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훨씬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더 크게 다가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명상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자살 생각하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린 어차피 죽을 거다. 천천히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차피 죽는다. 이 말 했을 때 근데 좀, 그 말은 좀 근데 사실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뭐다? 고통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크게 안 되네요. 자, 고쳐 쓰는 묘비. 자,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막간에 갑자기 홍보를 하자면 제가 전자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우울증 극복, 체중 감량 25kg에서 몸, 마음 코치가 되기까지 이제 이런 내용을 적었던 거예요. 그냥 간단한 에세이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에세이고 제가 이제 저를 변화시킨 9개의 단어를 그 단어들의 이렇게 주제로 저의 그냥 이야기들을
과감 없이 적어 내려갔던 그런 간략한 책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것도 블로그 제 거 연결시켜 놓으실 테니까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삶은 고통이라는 거, 그 고통이 완화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철학자 강신주 선생님과 어, 함께 한 시간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